솔직히 이것도 못할 뻔했어요. 네, 정말 저 깜짝 놀랐어요. 좀 멍청해요. 멍청하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 차량이고요. 자, 일단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좀. 인천에 살고 있고요. 26살인 아반떼 N9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요거 차량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21년 6월식이고요. 트림은 스포츠에, 옵션은 요거 계기판 넣고 네. 송풍 시트 넣고, 그리고는 네. 안 넣었어요. 자, 그럼 요거 소유 기간과 현재 키로수. 3개월 좀 넘게 탔고요. 네. 요즘 키로수는 7,500. 혹시 아반떼 N9 구매한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구매한 이유가 조금 웃긴 게, 원래는 그랜저를 살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좀 집안에서 네. 반대가 좀 있어가지고, 나이가 좀 나이다 보니까 네. 그랜저는 아니라고. 그래서 좀 눈을 내려서 이제 K5로 갔는데, K5도 똑같이 이제 집안에서 반대가 좀 있어서 아니다. 아직 나이에 비해서 좀 조금 과하다. 아반떼로 보자. 보는데 이제 N9이란 게 있더라고요. 봤더니 좀 애가 그냥 아반떼보다 뭐 출력도 잘 나오고 답답하진 않겠다 해서 이제 여기저기 알아봐서, 솔직히 이것도 못할 뻔했어요. 그냥 아반떼를 사지 뭐하러 이런 걸 사냐고. 네. 그것만큼은 질 수 없다 해서 이걸로 하겠다. 이걸 하겠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경쟁 차종은 전혀 없으셨나요? 경쟁 차종은 원래 그랜저였는데 네. 네. 이게 그랜저가 네. 견적 뽑아주신 분이 네. 저희랑 좀 거래를 좀 하셨던 분이라서 이게 48만 5천 원씩 나가요, 달달이. 그랜저 2.0이죠? 지금 2.5인가? 제일 이제 밑에 등급 네. 깡통을 봤는데 그걸 너무 잘 뽑아주고 42만 원인가에 뽑아주셨어요. 이거를 48만 5천 원 주고 살 건가, 그랜저를 41만 원씩 주고 탈 건가, 전 그랜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게 더 비싸요? 이게 더 비싸요. 48만 원이라고요? 네. 뭐지? 전 이거 심사 3번 떨어졌어요. 심사요? 네. 이거 차 현재 어떤 걸로 뽑으신 거죠? 이거는 장기 렌트로 뽑았는데 그 심사를 3번이나 보더라고요, 저를. 왜지? 첫 차에서 그런 거야? 이게 첫 차예요? 그쵸, 제 이름으로 된 건 처음이에요. 그전 차는 혹시 어떤 거예요? 그전 차는 이제 저희 엄마 이름으로 뽑아갖고 한 번에 나오더라고요, 그냥. 야, 근데 그랜저보다 이게 왜 더 비싸요?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그분이 뭐 잘 뽑아준 건지 아니면 뭐 서류상의 오류였던 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그렇구나. 견적서를 이렇게 여러 장 주셨어요. 근데 보니까 얘가 더 비싸더라고요. 알겠습니다. N9 중에서도 지금 요거는 스포츠잖아요. 네. 스포츠랑 인스퍼레이션이 또 나뉘는데 혹시 네. 스포츠로 하신 거는? 인스퍼레이션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네. 졌어요. 졌다고요? 집안에서 N9까지는 허락해 주셨는데? 오케이. 수동으로 안 간 게 어딥니까? 자, 그러면은 요거 차량 금액인데 지금 요거 장기 렌트. 그쵸. 그러면은 혹시 조건이 혹시 어떻게 되세요? 조건은 보증금 없이 연간 2만 킬로에 4년 계약이요. 보험료는 장기 렌트가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일반유, 고급유 혹시 어떤 걸로 넣고 계세요? 저는 일반유를 넣었다가 네. 지금 그냥 고급유로 넣고 있어요. 혹시 체감이 좀 있었나요? 저희 나라 정유사 기술이 너무 좋아서 일반유나 고급유나 크게 차이는 없는데 네. 이제 단지 달라지는 건 연비가 좀 달라지니까. 연비가 오늘 오는데 약간 좀 막혔거든요. 네. 근데 오니까 한 20km? 일반유 넣었을 때는요? 일반유 넣었을 때는 한 18km, 19km 이렇게 나와요. 18kg, 19kg. 네. 자, 그럼 만땅 비용을 좀 여쭤봐야 되는데요. 만땅 비용. 만땅을 제가 한 7만 원 넣으면은 탁 걸려요. 7만 원 정도? 네. 이제 만땅 넣으면 666km?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제일 잘 나온 편이에요? 그게 제일 잘 나온 편. 666kg. 보편적으로 한 몇 정도 나오세요? 한 640? 자, 그러면 이거 연비, 고속이랑 도심, 차주님은 어떻게 나오시는 것 같으신지? 예전에 이제 출퇴근하면 잘 나오면 한 16km 나오고 그냥 이런 국도로 다니거든요. 네. 못 나오면 한 13km? 한 달 유지비가 좀 궁금한데요. 유지비는 네.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 기준으로 네. 기름을 한 달에 2번 넣거든요. 네. 달달이 나가는 거 14만 원에 네. 48만 5천 원 하면 한 60만 원? 60만 원도?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차에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크기에 비해서 내부가 되게 쾌적해요. 내부가 네. 넓다라는 거죠. 네. 뭐 유지 보수에 관한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된다는 거. 그쵸. 네. 트렁크가 넓습니다. 트렁크 넓다. 네, 정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반떼 트렁크 보고. 그거랑 이제 아무래도 연비가 생각보다 잘 나와서. 그러니까 연비 되게 잘 나와요. 네, 얘는 뭐 휘발유니까 잘 나와봤자 얼마나 잘 나오겠나 했는데 근데 확실히 잘 나오더라고요. 잘 나오더라고요. 네, 잘 나올 때도 한 24km까지도 나오고. 자, 옵션이나 기능 중에도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그리고 그 차선 따라가는 오. 제가 이런 신문물을 이 차에서 처음 접해보는데 네.
아 담배 필 때 너무 좋더라고. 불 붙일 때 얘가 뭐 알아서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선 이제 맞춰주는 거잖아요. 그쵸. 반절 주행 버튼. 그쵸. 반자율 주행 옵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 센스인가? 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가 뺐거든요. 뭐 써봤자 얼마나 쓰겠나. 좀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풍 시트는 이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고. 계기판 요거 내비? 네, 요거 두. 자, 그럼 반대로 단점이 좀 있다면? 차의 단점이요? 네. 타이어가 그냥 아반떼보다 좀 인치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핸들이 무거워요. 그래서 제가 왼손에 관절염이 있는데 네. 한 손으로 돌릴 때 좀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아, 아프다. 네. 또 이게 트랜스미션 7단 DCT가 들어가는데 네, 네. 좀 멍청해요. 멍청하다? 오르막길 올라갈 때 진짜 멍청하더라고요. 얘는 이제 1단은 거의 안 쓰거든요. 네. 2단으로만 보통 쓰는데 2단으로 올라가다가 지가 힘이 딸리면 1단으로 바꾸거든요. 변속은 해야 되잖아요. 얘가 네, 네. 자동화 수동 변속기니까 1단이 물려야 되니까. 근데 얘가 갑자기 멈춰요. 가다가 우웅 하고 멈춰. 얘 왜 멈추냐? 갑자기 1단이 물려요. 네. 갑자기 퍽 튀어나가. 이 정도로 멍청한 차는 처음 타보는데 네. 좀 이슈가 좀 있거든요. 이 미션 자체도. 클러치가 되게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단점도 있네. 또 다른 단점은 이제 이 차는 쏘는 용은 아닌 것 같아요. 휠베이스가 좀 짧아가지고 바운스가 있다 그래야 돼. 피칭이 있어가지고 좀 속도가 좀 올라가면 얘가 또 달달달달달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못 쓰겠어요. 아, 무서워서? 네. 그럴 수 있죠. 시트 포지션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우 편하다. 네, 그렇죠. 핸들의 그립감은 좀 어떠세요? 핸들 그립감이요. 네. 핸들이 조금 직경이 약간 더 작았으면 좋겠는데 조금 큰 느낌이 있어요. 또 빠릿빠릿한 게 있는데 저 자체가 핸들을 많이 돌리는 걸 귀찮아해가지고. 자, 버튼부 위치 편의성인데요. 네. 운전석 쪽 창문 쪽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 괜찮나요? 다 괜찮은데 네. 눈손잡이 여기 있는 거 좀 에러다. 처음에는 진짜 헤맸어요. 밤에. 모든 차들이 다 여기 있잖아요. 아, 그쵸. 친구들이나 뭐 네. 부모님 타셔도 못 내리시더라고요. 핸들에 있는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좀 어떠세요? 버튼은 괜찮아요. 버튼은 직관적이고 되게 좋아요. 불편한 게 없다? 네, 전혀 없어요. 알겠습니다. 승차감 서스펜션인데 승차감이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한국차 기준으로 보면 되게 튀는 편이고 가속력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속력은 확실히 차급에 비해서는 경쾌해요. 혹시 차량 안정감은 좀 어떠셨어요? 아까 짧게 말씀해 주셨고 약간 불안하다고 좀 말씀하셨죠? 간 튜닝을 좀 해야 간덩이 튜닝을 해야 이 차는 밟을 수 있어서. 알겠습니다. 제동력. 얘가 뭐 N 퍼포먼스인가? 브레이크 옵션이 있는 걸로 아는데 네. 넣진 않았는데 브레이크 자체는 괜찮아요. 담력도 뭐 괜찮게 잘 나오는데 타이어가 좀 로드홀딩을 못해서 브레이크를 좀 깊게 밟거나 급하게 밟으면 바로 ABS가 걸리거든요. 그리고 저 드라이버 모드가 저쪽에 있네요. 왼쪽에. 괜찮아요? 몇 번 눌러봤는데 별로 쓸 일이 없어서 이게 좀 모순이 되는 게 네. 아까 제가 트랜스미션이 되게 멍청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런 평지에서 다닐 때 이제 뭐 급할 때 뭐 악셀을 좀 깊게 밟는다든지 하면은 이 변속 로직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굳이 저거를 누르지 않아도 네. 얘가 얘 이제 운전자가 빨리 가려나 보다 하면 이제 바로 킥다운을 해서 바로 착착착착 힘은 잘 쓰는데 내가 만약에 에코 모드인데 쭉 밟아버리면 갑자기 드라이버 모드로 바뀌고 그래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제 일반 노멀 모드로 다니다가 급하게 뭐 갈 일이 있거나 하면 네. 뭐 변속을 되게 잘 해줘요. 근데 이제 뭐 건물 올라갈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좀 이제 어를 타지 그 외에는 괜찮아요. 모드별 변화인데 이게 지금 모드가 총 몇 가지가 있죠? 노멀 있고 에코 있고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있거든요. 모드별 변화에 대해서 짧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에코 모드를 써봤었는데 기분이 더러워요. DCT가 클러치가 이제 맞물리면서 이제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처음에 이제 안 나가다가 갑자기 푹 튀어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거 한 번 이후로는 이제 한 번도 안 썼고 컴포트는 지금이 이제 컴포트인데 그냥 평범하고요. 스포츠는 애가 RPM을 좀 많이 써요. 적극적으로 많이 쓰고. 네. 스피커는 좀 어떠세요? 스피커는 이제 좀 음악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음질 자체는. 뭐 근데 이게 옵션으로 아마 외장 앰프가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도 이 스피커 위치들이 네. 이게 답이 없어가지고 이거 왜 고음 영역 트위터를 여기다 박아놨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필러에다가 넣었어야 되는데 이게 뭐 자, 요거 폴딩 되나요? 뒷자리 폴딩이요? 네. 안 해봤는데. 알겠습니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후회되시는 부분이 좀 있으신지 뭐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이나 색상이나 등급. 후회되는 부분은 크게 없고 그냥 이 가격에 이 정도면 적당하다라는 생각? 이 차 뭐 고질병 같은 게 따로 있나요? 에어컨 같은 거 틀면 물소리가 나던데 뭐 가스 지나가는 소리라고는 하는데 뭐 무슨 졸졸 흐르는 소리가 나가지고 어디서요? 다시 막 밑쪽에서 막 주르륵 소리가 나요. 찾아보니까 물소리 이슈가 있더라고요. 고칠 수 있나요? 뭐 개선품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거 보조기간 내에 혹시 뭐 수리하신 거 따로 있나요? 지금은 따로 없죠. 네.
근데 보증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얘가 제 차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네. RPM 유지를 잘 못해요. 정차했을 때 공전할 때 이제 네. 뭐 750 RPM 고정이 잘 안 되고 한 번씩 이제 간헐적으로 위로 튀거든요. 이렇게 정차하고 이제 있으면은 시트가 한번 부르륵 떨릴 때가 있어요. 그때 보면 어김없이 이제 얘가 한 번씩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더라고. 자, 이 잡소리나 풍절음. 잡소리는 따로 안 나는데 풍절음은 뭐 차 급이다 보니까 네. 감안하고 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지금도 이 노면 소음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지 않나요? 네네네. 이게 N9이 그런 것 같아요. 타이어가 크니까 좀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풍절음은요? 풍절음은 이제 한 80 넘어가면 왜 소리가 이렇게 나지? 80 넘어가 정도면. 자, 이 차량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 밟는 걸 좋아하시면 N으로 가셔야 되고 얘가 좀 이제 냉각 계통이 조금 약한가 봐요. 네. 뭐 라디에이터나 인터쿨러가 되게 얇고 작거든요. 기술이 좋아졌나 보다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구매 예정자분들께 굳이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이라는 건데 인스퍼레이션 대 스포츠. 저는 굳이 고르라고 하면은 인스는 안 갈 것 같아요. 옵션이 네. 싹 쓸만한 게 별로 없어요. 인스를 가도. 차량 추천 여부인데 이런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쏘거나 어르신 있는 분들 어. 뒤에 좀 태우기가 좀 그러거든요. 뒤에가 아무래도 통통 튀는 느낌이 있어서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좀 말씀 좀 해주신다면 아반떼는 아반떼다? 아반떼는 아반떼다. 네.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 몇 점 주실 것 같아요? 4점은 너무 많고 3점은 너무 적은 것 같고 3.5로 3점으로 마이너스 1.5점은 어떤 거예요? 그 심장이 많이 아픈 애라서 심장 때문에. 네, 그거 보고 되게 깜짝 놀랐거든요. 산지 한 달 됐을 때거든요. 이제 네. 막 길들이기 끝내고 오일 갈았을 때인데 네. 그때 되니까 갑자기 이제 얘가 그 기계도 사람처럼 힘들면 헥헥 거리나 보다. 그거랑 이제 이 DCT랑 좀 궁합이 조금 안 좋은 거 같아요. 이 DCT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RPM도 이제 유지를 잘 못하는 게 네. 이 DCT 문제인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다시 산다면은 다른 걸로 사지 않을까. 그랜저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랜저로. 네. 알겠습니다.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혹시 뭐 촬영 관련해서 뭐가 좀 빠졌거나 이거 말씀 못 드린 것 같다. 생각을 좀 해보면 생각 좀 해보는 걸로 하고 생각나시면 편하게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예비. 그리고 요거 타시는 분들 중에 그 뭐라 그래 와인딩이라 그러나? 네, 와인딩.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사시면은 타이어만 갈고 타면은 참 좋은 게 차체 자체는 밸런스가 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쇼바 자체는 되게 물렁물렁한데 뭐 현대에서 열심히 자랑하는 무게 중심을 낮췄다, 뭐 저중심 설계다 이러는데 확실히 감아 보면 달라요. 이 되게 말랑말랑한 쇼겁 쇼바인데도 이걸 도내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아마 저중심 설계, BMW가 그렇게 열심히 미는 저중심 설계인 것 같은데 N 사기는 좀 부담스럽고 N9 정도면 괜찮겠다 하시는 분들은 타이어만 갈고 타시면 돼요. 네, 이 이상으로 장점이 없습니다, 이 차는. 감사합니다. 네.